안녕하세요. 썰타파입니다. 오늘은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과도하게 보호하려는 시어머니 이야기 들어볼게요.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혜진은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지만 서울 생활에는 아직도 어딘가 어색함이 있었다.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녀에게 서울은 복잡하고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이었다. 남편 준혁은 서울에서 나고 자라 이런 생활이 당연했지만 혜진에게는 여전히 낯선 일들이 많았다. 그렇지만 혜진은 스스로 적응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준혁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는 그런 혜진을 항상 시골에서 올라와 힘들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시어머니는 서울의 복잡한 생활에 혜진이 잘 적응하지 못할까봐 지나치게 돌보려는 태도를 보였다. 시골에서 온 며느리가 도시 생활에서 무언가 잘못되지 않도록 작은 일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고 개입하려는 것이었다. 며느라, 오늘은 내가 시장에 같이 가줄게. 너 혼자 가면 힘들지 않겠니? 서울시장은 복잡하고 내가 헷갈릴 수도 있어. 시어머니는 매번 혜진이 혼자 어디를 가려고 할 때마다 따라붙으려 했다. 혜진은 차분히 대답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도 여기 와서 시장에 몇 번 다녀왔어요.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걱정스럽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아무리 그래도 혼자 다니기에는 아직 서울이 복잡할 텐데 내가 같이 가면 더 편하지 않겠니?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답답함을 느꼈다. 그녀는 스스로 서울 생활에 적응하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혜진을 시골에서 막 올라온 아기처럼 대하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돌봐주는 것이 처음엔 고맙고 따뜻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과도한 간섭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며칠 후 혜진은 친구를 만나러 혼자 나가려고 했다. 서울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스스로 적응하기 위한 중요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나가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다가왔다. 며느라, 너 혼자 나가려고? 내가 같이 가줄까? 서울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잖아. 혜진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제가 가는 곳은 지하철 타고 금방 가는 곳이에요. 이제 길도 잘 알아요. 혼자서 다녀올게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내가 같이 가면 안 되겠니? 서울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단다. 혜진은 이번에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서울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어요. 스스로 해보고 싶어요. 어머니께서 도와주시는 건 정말 감사하지만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혜진이 시골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여전히 그녀가 도시 생활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하자 당황한 듯 보였다. 그렇구나.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알겠어, 며느라. 그래도 혹시 길을 잃거나 하면 나한테 전화해. 혼자 다니면서 힘들어하지 말고.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인사를 건넸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답답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자신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걱정이 이해되었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잘 알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혜진은 스스로 적응해 나가고 있다는 자신감을 점점 쌓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간섭은 그녀의 일상에 부담을 주기 시작했다. 매번 집을 나설 때마다 시어머니는 어디 가느냐? 부터 시작해 내가 데려다 줄게 라는 말을 빠뜨리지 않았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배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답답함과 불편함이 쌓여만 갔다. 어느 날 혜진은 회사 면접을 보러 가기 위해 집을 나서려 했다. 이번 면접은 그녀에게 매우 중요한 기회였다. 시골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자립하려는 과정에서 이번 취업은 그녀에게 큰 도전이자 성장의 기회였다. 면접을 보러 가기 전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출발하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다가왔다. 며느라, 오늘 면접 보러 간다고 했지? 내가 같이 가서 도와줄까? 내가 긴장할 텐데 내가 옆에서 챙겨주면 덜 떨릴 거야. 시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혜진은 순간 당황했다. 면접까지 따라오겠다고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 혼자서도 잘 할 수 있어요.
준비도 많이 했고 혼자 다녀올게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여전히 걱정스럽다는 표정이었다. 그래도 내가 처음 서울에서 면접 보는 거잖니. 괜히 실수할까봐 걱정된다. 같이 가면 덜 불안하지 않겠니? 혜진은 이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쌓여왔던 답답함이 폭발할 듯 느껴졌다. 어머니, 정말로 괜찮아요?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매번 이렇게 어머니가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건 감사하지만 저도 혼자서 해보고 싶어요. 제 능력으로 제 스스로. 그녀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분명했다. 혜진은 그동안 시어머니의 보호와 간섭이 자신을 스스로 성장하고 자립할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느껴왔다. 시어머니의 걱정이 고마웠지만 그 배려는 점점 혜진의 독립적인 생활을 방해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혜진의 단호한 태도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그동안 혜진이 시골에서 온 며느리라는 이유로 무의식적으로 그녀가 도시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여겼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혜진의 말 속에서 자신이 오히려 며느리의 자립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래, 알겠구나. 시어머니는 약간의 서운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내가 혼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했을 뿐인데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 내가 원할 때만 내가 도와줄게. 혜진은 시어머니의 서운한 표정을 보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나쁜 의도로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과한 보호 속에서 자립하려는 자신의 의지를 보여줄 기회가 사라지고 있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요. 혜진은 미안한 마음에 덧붙였다. 어머니가 저를 챙겨주시는 건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제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서울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는 걸 어머니께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해보거라. 나는 항상 내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게. 내가 원할 때 도와주겠다. 혜진은 시어머니의 반응에 안도하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찜찜한 감정이 남아있었다. 시어머니의 서운함이 느껴졌고 그 감정이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더 무겁게 느끼게 만들었다. 그날 혜진은 혼자서 면접장으로 향하며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가 나를 배려해 주시는 건 알지만 나도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앞으로 나아갔다. 혜진은 면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비록 면접 결과를 알 수 없었지만 서울에서 혼자서 중요한 일을 해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자부심을 안겨주었다. 이제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어. 혜진은 속으로 다짐하며 집 문을 열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남편 준혁은 소파에 앉아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혜진이 문을 닫는 소리에 고개를 들더니 한숨을 쉬며 바로 입을 열었다. 야, 박혜진. 엄마가 널 그렇게 챙겨주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혜진은 남편의 단단히 굳은 얼굴을 보고 순간 당황했다.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준혁은 혜진의 말을 무시한 채 더 큰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내 걱정해서 면접날 같이 가주겠다고 한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넌 왜 그걸 거절하냐고. 엄마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알아? 그 깡시골에서 올라온 너를 챙겨주려는 건데 그게 그렇게 불편했어? 혜진은 잠시 숨을 고르며 차분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했다. 자기야, 그게 단순히 면접에 따라가주는 문제가 아니야. 나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엄마가 나를 챙겨주시는 건 고맙지만 나도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어. 내가 혼자 서울에서 적응해 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자꾸 보호받는 입장에만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해. 그러나 준혁은 혜진의 말을 듣고 더 화가 난 듯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생활이 힘들잖아. 엄마는 널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넌 그걸 배려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 거절해? 너 혼자 뭘 하려고 자꾸 그러는 거야? 가족이잖아, 우리. 혼자서 잘해보겠다는 건 알겠지만 그게 엄마를 무시하는 행동이 돼서는 안 된다고. 혜진은 남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다. 엄마를 무시한 게 아닌데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준혁은 이미 오해를 하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과잉 보호를 거절한 게 시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여겼고 그 화살이 혜진에게로 돌아왔다.
혜진은 억울한 마음에 참았던 감정을 꺼냈다. 자기야, 내가 어머니를 무시한 게 아니야. 나도 서울에서 혼자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거야. 시골에서 올라와서 처음엔 엄마가 도와주시는 게 너무 고마웠어. 하지만 나도 이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 그걸 보여주고 싶다고. 그러나 남편은 혜진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엄마가 널 얼마나 생각하는데 넌 왜 그걸 몰라? 내가 힘들어할까봐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란 말이야. 엄마가 그렇게 신경 써주는데 그걸 이렇게 거절하면 엄마 마음은 어떻겠어? 혜진은 남편의 반응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다. 나도 알고 있어. 엄마가 날 챙겨주시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근데 난 나대로 이곳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난 계속해서 엄마한테 보호받는 입장이 되고 싶지 않아. 나도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어. 준혁은 여전히 화가 가라앉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할 필요가 있었어? 엄마한테 한 번만이라도 양보할 수 없었냐고? 혜진은 이제 더 이상 말로 설명하는 게 소용없다는 걸 느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입장만 이해하고 있었고 혜진이 독립적으로 성장해 가려는 노력은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차분히 말했다. 자기야,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싸우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내가 이곳에서 잘 적응하고 혼자서도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을 뿐이야. 엄마를 무시하려고 한 게 절대 아니야. 남편은 혜진을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어. 하지만 엄마 마음이 많이 상했으니까 너도 그건 좀 생각해봐. 우리도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지. 혜진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답답함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이 그저 고마운 일이 아니라 자신을 억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남편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힘들었다. 그날 밤 혜진은 조용히 침대에 누워 앞으로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아니면 나도 내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는 걸까? 그녀는 그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하며 깊은 잠에 들지 못했다. 그날 밤 혜진은 쉽사리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남편의 말과 시어머니의 태도를 곱씹으며 가슴속에서 불편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준혁이 화를 내며 던졌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엄마가 널 얼마나 생각하는데. 남편은 시어머니의 배려를 그저 엄마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혜진에게 그 사랑은 너무나도 무거웠다.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뇌었지만 그 말이 남편에게는 닿지 않았다는 사실에 좌절감을 느꼈다. 며칠 후 혜진은 결국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와 대화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이대로 계속 참기만 해서는 그리고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았다. 시어머니와 준혁은 아침 식탁에서 함께 앉아 있었다. 혜진은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그들 앞에 앉았다. 저 오늘 할 말이 있어요. 그녀의 말이 시작되자마자 두 사람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니? 며느라! 시어머니가 먼저 물었다. 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 저는 어머니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시는 게 정말 감사해요. 시골에서 처음 서울로 올라왔을 때 모든 게 낯설고 두렵기도 했죠. 그래서 어머니의 돌봄이 정말 큰 힘이 됐어요. 하지만 그녀는 말을 멈추고 마음을 정리하려는 듯 잠시 고개를 숙였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혜진은 다시 눈을 들어 그들과 마주보았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저 혼자 해보고 싶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보호해 주시려는 마음 저도 알아요.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울에서 자립하고 제 스스로 성장해 나가고 싶어요. 그동안 너무 많이 의지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이제는 제가 제 삶을 스스로 꾸려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예상치 못한 혜진의 진심에 당황한 듯 보였다. 그녀는 며느리가 자신의 돌봄을 불편해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동안 혜진을 걱정하며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이제야 시어머니는 자신이 그 마음을 너무 과하게 표현했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며느라! 시어머니는 입을 열었다. 내가 널 이렇게 챙기는 게 부담이었니?
난 내가 시골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힘들어할까봐 내가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었어.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미안하구나. 혜진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제가 감사를 느끼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정말 감사했어요. 다만 이제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는 눈에 눈물을 머금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과보호했던 것을 인정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그랬다면 내가 좀 더 믿어줬어야 했겠구나. 미안해, 혜진아. 앞으로는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볼게.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주고. 혜진은 시어머니의 진심이 느껴져 마음이 풀리는 듯했다. 그녀는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해요, 어머니. 그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준혁도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다. 그는 그동안 혜진의 입장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았다. 혜진아, 나도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 엄마 입장만 생각했던 것 같아. 너도 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걸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혜진은 고개를 들며 남편을 향해 미소 지었다. 괜찮아, 자기야. 나도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우리 서로 더 잘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가면 될 것 같아. 그날 저녁 집안의 분위기는 한층 더 가벼워졌다. 혜진은 자신이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진심을 전달했다는 안도감에 젖어 있었다. 시어머니도 더 이상 혜진을 보호하려 하기보다는 그녀의 자립과 성장을 믿어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 관계는 처음부터 틀어졌던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부족했던 것일 뿐이었다. 이제 혜진은 서울 생활을 더욱 자신감 있게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그녀는 스스로를 믿었고 주변의 가족들도 그 믿음을 존중해 주었다. 그녀의 독립적인 삶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